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고요. 그죠? 오늘 4월 8일이네요. 8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 돌아왔습니다. 연금박사는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벌써 129회, 130회 가까운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만나 뵙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딱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 보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에서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까지 전부 답변해 드리고 있고 모르면 찾아서라도 답변해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연금 뭐 각종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내용은 연금박사 라이브에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에 있어서 사실 선구자가 누구냐. 그러면 물론 1세대의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연금이 활성화되면서 어쨌든 연금 박사를 통해서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연금에 대한 방송하면서 단지 어떤 상품이 좋다, 어느 게 더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이 노후에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연금의 진정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먼저 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연금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런 것들도 방송을 보시지만 연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노후에 목돈 들고 있는 것보다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철학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단순히 상품 하나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종합적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노후에 하나의 어떤 완전한 소득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는 길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오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또 연금 상담의 또 어떤 표준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도 시험 있었지만 연금 상담 전문가 CPE 자격증을 지금 도입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연금 상담 전문 자격증을 보건복지부하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금을 상담하려고 하신 분들은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시고 연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한 그 가치, 연금의 중요성을 더 키워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나라의 연금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여러 가지 투자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기를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주님 반갑습니다. JSA 조선아님 반갑습니다. 조선경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몽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연금 전문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승희님 반갑습니다. 최여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민규님 반갑습니다.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자, 윌님 반갑습니다. 김만철님 반갑습니다. 함장님 반갑습니다. 설순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토시예수님 내년에 60된 제가 남편도 돌아가셨고 가질 것도 없이 이제서야 제 삶이 시작인데 마음도 몸도 허약한 딸이랑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안 났었는데 박사님께서 항상 좋은 정보와 희망적인 메시지 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남은 후반 인생 살고자 합니다. 라이브 방송 감사합니다. 자, 우리 토시님, 네, 남편도 안 계시고, 딸과 함께 노후를 살아가시는데, 우리 노후에 연금 준비하시고, 또 할 일 준비하셔서, 희망차게 인생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노후에 뭐 돈 많다고 부자인가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노후야말로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노후에 일 없이 집에서 목돈 까먹으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죠? 예.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 언제까지 까먹을 줄도 모르고. 그죠? 네. 그러면서 할 일 없이 집안에 앉아서 돈만 까먹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삶을 돌아보면, 부자가 아니죠. 불쌍한 사람이죠.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문성진님 반갑습니다. 과역초아님 반갑습니다.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강희준님 반갑습니다. 라일락님 반갑습니다. 정선영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금방금방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월요일날 금방금방 오시니까 좋으시죠? 뭐 저도 월요일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라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월요일이야? 또 라방 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도 있고 또 피곤한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만철님의 연금보험 만기 20년이 불입이 2달 남았습니다. 그러셨네요. 그죠? 거래은행에서 IRP로 바꿔 타라고 하네요. 이율은 3.9%라고 합니다. 1생명에서 연금보험 가입하셨는데, 연금 저축이신가 봅니다. 그죠? 연금 저축이니까 IRP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연금보험이라면 IRP로 전환이 안 되고 해지하셔서 다시 불입하셔야 되는 건데, IRP의 3.9% 이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IRP 내에서 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금의 3.9%까지 나오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IRP로 옮겨 타시는 것은 일정한 세액공제 목적, 받으실 목적이 있으시면 옮겨 타시면 또 되겠고, 연금보험, 생명에 있는 연금보험보다 IRP가 조금 더 뭐 상품의 선택폭이 넓으니까 옮기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또 IRP 통해서는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JJH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30대 초반인데 8% 연금 어떨까요? 네, 30대 초반은 8% 연금 괜찮긴 한데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 6%, 7%, 8% 최저보장 연금이 나와 있는데 제가 8이 제일 좋으면 8만 얘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8%가 좋은 것도 있지만 6%가 좋은 경우도 있고 5%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게 더 좋은 연금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연금 상품의 구조가 불려주는 수익이 있고 또 빼주는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주는 게 있고 빼주는 게 있고 두 가지 요건이 합쳐져서 연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려주는 게 높아도 빼주는 게 비율이 적으면 많이 쌓여있어서 적게 받는 것이고요. 늘려주는 걸 적게 늘려줘도 빼주는 걸 많이 빼주면 한 번에 받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령별로 다르고 또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겠지만 제가 그런 모든 최저보장 연금사의 연금액을 엑셀 시트로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죠? 뭐,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다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생년월일과 금액만 넣으면 언제쯤 얼마의 연금이 나오는지 다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금액 비교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딱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엑셀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어렵진 않고요. 그냥 뭐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그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7, 8년 전이죠. 시작할 때 딱 제가 그때 LG그룹 그 공채로 들어갔는데 저희 사무실에 딱 갔더니 저희 상사가 사수죠. 저한테 엑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엑셀 공부. 이걸 왜 하나? 이건 뭐 단순하게 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엑셀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식, 뭐 함수,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잘 공부하니까 남들은 막 며칠씩 걸려야 되는 거를 진짜 엑셀만 잘 이용하면 정말 불과 몇 분 만에 다 쓱싹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열심히 또 해서, 어쨌든, 제가 뭐 어쨌든 사회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합니다. 네. 영업도 해봤고, 교육도 해봤고, 관리도 해봤고, 재무도 해봤고, 회계도 해봤고, 네, 네. 사장도 해봤고, 뭐 종업원도 해보고, 네, 네. 자, 어쨌든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좀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선거철인데, 제가 느끼는 우리 사회 리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너무 제한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되더라. 좀 없이도 살아보고, 또 이슈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회 리더가 되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잘 타협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텐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그냥 한 분야에서만 잘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사는 세상은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 중요하죠. 자, 라일락님 감사합니다. 곽석근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허승희님 50대 주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이고요. 더 필요한 노후자금으로 어떤 것을 더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50대 주부시면 국민연금 최대한 납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노후자금으로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는데 소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거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 중에서도 비과세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수익이 나야 비과세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이런 연금들이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연금들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들은 반드시 높은 수익을 드리는 대신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되고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 제가 맡아 말씀드렸죠. 그런 조건을 잘 보시면서 내가 뭔가 좀 넣었다 깼다 넣었다 뺐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그럼 내 성향을 잘 보시면서 이 연금은 내가 꾸준하게 몇 년간 납입을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유리한 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품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공부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이키님 반갑습니다. 이정미 목사의 성경 읽기님 처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정현주님 안녕하세요. 65세 은퇴할 건데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고 생활비 등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65세 어느 동네에 사시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정현주님께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신다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부족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시골에 사신다면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보니까 여행비 이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생활비라든가 그다음에 품위 유지비, 건강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한 달에 최소 300은 있어야 두 부부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죠? 네. 그냥 먹고 사는 데만 해도 한 달에 식비가 1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도 내야죠, 보험료도 내야죠, 세금도 내야죠, 공과금도 내야죠. 낼 거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00 정도가 있어야 대도시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문화생활 정도 더 하시려면 한 400, 500 정도의 월 연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월 500만 원,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월 500만 원을 못 만드는 것이지 연금에 대해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까지 합쳐서 기본적으로 내가 연금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만드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금 최대 받으시는 분들이 200만 원까지 받으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150만 원은 그냥 꾸준하게 불입만 해오셨으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직장생활 했으면 노후에 퇴직금 타지 않습니까? 퇴직금도 1억, 2억만 만들어 나오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한 달에 몇십만 원씩만 납입하셔도 20년, 30년만 꾸준하게 납입해 오셨다면 노후에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건데 이 집을 내가 물려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다면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집값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값이 5억이다 150만 원 받습니다. 내 집값이 7억이다 200만 원 받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만 잘 활용하시면 누구나 다 한 달에 최소 300, 많게는 400 이상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국민연금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요. 퇴직금 다 중간에서 정산해서 써버렸기 때문이고요. 개인연금 필요 없다고 준비 안 했기 때문이고요. 주택연금 자식 줘야 되니까 내가 연금 못 받는 거죠. 이러니까 연금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연금에 대해 확실한 철학이 있고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걸 해왔다면 사실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집값 10억은 굉장히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연금 500만 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집에는 관심 많으니까 10억짜리 집이 별게 아닌 거죠. 하지만 연금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누구나 다 한 달에 5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최은영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우님 박사님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최은영님 작년 8월 달에 6% 연금 가입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6%에 추가 납입해야 될지 8% 연금이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실제 한번 저희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 연금이 조금 더 좋아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6%에 추가 납입하는 것보다는 8%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한번 챙겨 보시면서 한번 장단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8% 연금을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새로 또 불입을 하셔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이미 1년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납입 기간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또 1년 정도 줄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납입 상황을 잘 보시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5% 연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가입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KSH님 반갑습니다. 스마트하게 살아보기님 42세의 딸에게 8% 연금 추천하고 있어요. 좋은 선택인가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42세의 따님 20년간 유지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연금일 것 같고요. 8% 연금이 좋긴 한데 최근에 6% 연금도 8% 연금이 출시되면서 상품성을 개선해가지고 연금액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냥 비교해 보시고 나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화님 반갑습니다. 동탄거북이님 안녕하세요. 연금 수령 한도 연에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2000년 이전에 가입한 비과세 개인연금 신탁, 비과세 종신연금 보험, 퇴직금은 1,500만 원에 포함 안 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IRP 개인이 불입한 돈은 수령 시 1년에 1,500만 원 안 넘으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동탄거북이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그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것이 내가 받는 연금을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민연금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보험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빠집니다. 이거는 사실상 1,500만 원에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은 없습니다. 한 달에 100을 받건 한 달에 1,000을 받건 한 달에 1억을 받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내가 수령하는 연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IRP에 들어있는 퇴직금 원금은 빠집니다. 퇴직금 원금은 내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금만 내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퇴직금 원금을 한 번에 1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IRP에 내가 추가로 불입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간 1,500만 원 넘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IRP 연금저축에 내가 넣었던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있다면 이 금액은 1,500만 원 이상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500만 원 규정에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또 공부하신 분들 정확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렇죠? 이 1,500만 원이란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에서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그 금액 내에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랄랑님 반갑습니다. 진종을 모셨는데 반갑습니다. 김일님, 여계보험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계보험이 이제 보통 홍콩이라든가 미국 이렇게 해외에 있는 보험을 직구하는 형태의 보험이 바로 여계보험이 되겠습니다. 뭐 연금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보기엔 종신보험 상품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선진국이 아무래도 금융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보험 상품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여계보험을 추천드리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상 이제 여계보험이라는 것이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물건 구매하실 때 직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구가 더 싸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반품이라든가 A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고생을 하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여계보험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상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여계보험이 뭐 유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 결국은 이 대부분의 상품들이 주식 시장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투자 상품을 베이스로 하는 것들이 100% 원금 보장,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5%, 6%, 7%, 8%까지 이렇게 좋은 연금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굳이 여기로 가지 않으셔도 굳이 뭐 비행기 값 내고 아니면 돈 내고 멀리 해외까지 가실 필요 없이 그냥 국내에 있는 연금만 찾으셔도 이미 좋은 연금이 많이 나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생스럽게 영어 써가면서 알아먹지도 못하는 영어책 보면서 이렇게 해외로 가지 마시고 그냥 국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국내 상품이 해외 상품에 비해서 완전히 열세다. 진짜 국내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해외 직구하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해외나 국내나 지금의 상품의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국내 상품이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행기 타고 모르는 영어 써가면서 해외로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객보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객보험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 그 해외 사용 상품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분들이 뭐 비과세다, 과세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세금 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거주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서 발생하는 수익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세금을 국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법. 그죠? 네, 세금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세금 신고 안 한다고 하죠. 왜냐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보시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주는 겁니다. 구글에서. 제 통장에 매달 구글에서 돈이 찍힙니다. 구글에서 이제 당신이 열심히 유튜브를 했고 영상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광고가 붙어서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저한테 지급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유튜브 자체적으로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먹방이라든가 뭐 정말 조회수가 많은 방송들은 수익이 되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금융 유튜브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알려드린 유튜브는 조회수 1조회수당 광고비 2원 나옵니다. 2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만 뷰를 보셔야 제가 20만 원 버는 겁니다. 그죠?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영상을 매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영상을 올리는데 그 조회수가 10,000뷰, 20,000뷰 나와 봐야 저는 뭐 5만 뷰 나오는 영상이 한 달에 한 10개 있으면 50만 뷰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익 1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이 안 됩니다. 그죠? 어쨌든 구글에서 저한테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찍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거든요. 구글에서 저한테 주는 것이니까. 자, 그럼 이걸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사실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안 내도 모르니까 국가가. 그죠? 왜냐면 그래서 초반에 유튜브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세금을 안 냈습니다. 왜냐면 국가가 모르니까. 그죠? 사실 국가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별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로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특히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전부 다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행법상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걸 안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찾아내가지고 특히 이제 유튜브 소득 많은 사람 쭉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면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으면 전부 다 추징해가지고 가산세까지 물리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유튜브 소득 다 신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해외에서 발생한 여객보험 같은 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안 내냐에서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내시는 거고 지금은 그 소득이 얼마 안 되고 해외에서 발생해서 갖고 오는 게 거의 없으니까 굳이 지금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신고 안 해도 국세청이 특별히 관리하지도 않고 그거 잡으러 다니다가 더 힘만 들 뿐이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것들이 많은 연금, 많은 소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과세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부 여객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 세금을 안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틀린 얘기고요.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지만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 것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서 발생한 건 비과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해외에서 비과세로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과는 비과세와는 관계없이 국내법상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태웅님 반갑습니다. 한명희님 반갑습니다. 이진수님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공무원 전 근무 전에 개인회사에서 국민연금 89,000원 8개월 불입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퇴직하셨으니까 국민연금 불입한 거 있으시죠?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살리셔가지고 그걸 10년간 더 채워내십시오. 8개월 냈으니까 9년 정도 더 내시면 10년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도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8개월 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 상황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실 경우에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이 국민연금 연금 개시 연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연금 개시 연령이 더 늦기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진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지 마시고 국민연금을 그냥 추가로 더 불입하십시오. 지금 그러셔서 10년 채우셔서 내가 지금 60세인데 상관없습니다. 69세까지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시면 낸돈 대비 효과는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최여금님 지금 수입 있는데 개인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종합과세 되나요? 네. 수입하고 관계없이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로 가입하신 것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받아도 세금 없기 때문에 수입과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셨다면 이것도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으시게 되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5.5% 세금 내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수입과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가을님, 대도시에서 300은 빠듯했을 싶어요. 그렇죠. 조금 더 있으셔야죠. 그죠? 자, 이랑님, 안녕하세요. 요즘 변액연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추납입이 가능하고 확인도 했는데, 이것도 최저보증 8% 되는 건지, 아니면 펀드 수익으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K 변액연금 중에서 상품은 변액연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이 옵션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펀드로 투자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8% 최저 보증으로 받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가입할 때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K변액연금 중에서 8% 최저 보증이 되는 걸 가입하고 싶다. 그럼 그걸로 하시면 되고 나는 8%보다 수익을 더 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 변액연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잘 찾아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젤 승기님 감사합니다. 네. 도우매님 안녕하세요. 8% 최저보증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납입금액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특별규정으로 운용한다면 사업비 뺀 금액에 대해 8% 적용되어 적립되는 건 맞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특별규정으로 운영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해지할 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연금을 받는 조건하에서는요. 납입금액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 받는 금액은 특별계정과 관계가 없거든요. 이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변액연금은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수익과 사업비 같은 것이 전부 다 연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 최저보증연금 5%, 6%, 7%, 8%이 최저보증연금은 구조가 동일한데 뭐냐면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받는 연금은 내가 낸 돈에 그대로 5, 6, 7, 8%를 불이해서 그렇게 쌓인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줍니다. 아시겠죠? 이게 구조가 투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 받을 때는 사업비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비와 특별계정 수익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내가 그걸 해지하거나 인출할 거다. 그러면 사업비가 다 가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도 손실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정인주님, 제가 27세부터 보험연금 2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월 120만 원은 국민연금 빼고 65세 때부터 23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준비한 건지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 27세,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27세부터 하시면 일찍 하신 거죠. 그죠? 네. 네, 꾸준하게 20만 원 시작하신 건 좋은데, 지금 20만 원 하셨다고 해가지고 계속 20만 원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소득이 늘어나고 급여가 늘어나는 만큼 조금 더 연금액을 계속 늘려가시는 것, 정률로 늘려가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이진수님 7년 내고 10년째 해약하는 단기 종신보험을 120만 원 가입을 35% 했는데
이자가 2천만 원이 넘는데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10년 채우고 받으시게 되면 수익을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 차익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 규정에 해당되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은 원래는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건데 상품이 약간 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죠. 현행세법상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에서 해지 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년을 안 채운 상태에서 해지했는데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10년 꼭 채우셔야 됩니다. 자, ST전님 반갑습니다. 대나무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국 교포이십니다. 올해 60세이고요. 국민연금 추후납부까지 하면 17년 정도 되는데 중국에 가서 살아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중국에 가셔서 국민연금 납부하셨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통장으로 받으실 테니까 받아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쓰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일락꾸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 23세 아들 명의로 프로 최저보증연금 가입했는데 40세 이상 후에 연금 수령하는데 안전하게 회사가 굴러갈까요? 네. 약간 좀 어려운 회사들을 인수해서 또 거기다 잘 또 관리해가지고 또 회사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다른 기업에 인수 M&A 시키는 이런 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회가 지금은 가지고 있으니까 잘 지켜서 잘 또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회사에 또 이제 인수시키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생명보험사 자체가 어쨌든 위험하게 되면 타사들이 다 인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형 보험사는 위험하고 대형 보험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금융에 있어 보니까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더라. 대형이라고 더 안전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하시고요. 저도 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행복누님 반갑습니다. ST전님. 대학교 4학년 아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기간 동안 인정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셨네요. 군대 기간 동안 납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 연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고요. 납입을 안 하셨더라도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군대에 이제 복무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장애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장애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군대 가는 기간 동안 납부를 안 했다면 장애연금 받을 수 없고, 군대 가는 기간 동안 납부를 했다면, 납부 중에 다쳤다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방송, 즐거운 방송 오늘도 출석 감사합니다. 자, 엔젤 승기님 좋은 정보 많이 받아서 도움되고 있습니다. 12월 임금 피크 들어가는데 군 추후 납부 18개월 960만 원 넣으려고 합니다. 추납 전 203만 원, 추납 후 209만 6천 원인데 지금 넣으면 연말정산도 38%대여 가성비는 나중 추가 납입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상계연수 약 7년이라 하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뭘 고민하세요? 상계연수 7년이면 엄청 좋은 겁니다. 그렇죠? 상계연수, 상계월수라고 하죠. 이게 10년 안쪽이면 사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하시고요. 또 지금 넣으시면 이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지금 38% 절약하신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연금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건 뭐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네. 자, 무궁화 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성장한나님 반갑습니다. 주원님 반갑습니다. 소나무님, 국민연금 납부하다 직장 퇴사하면서 국민연금을 다 찾으셨네요. 그리고 사학으로 직장을 옮겨 사학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군대 기간을 소금 납부하여 적용받았습니다. 퇴직 후 다시 국민연금을 살려서 납부를 10년 채우려고 합니다. 이때 군대 기간을 국민연금에 추납하고자 합니다. 바로 납부가 좋은지 마지막에 납부하는 게 좋을지, 사학도 국민연금도 각각 군대 간 기간 인정 맞는 거죠. 둘 다 인정받을 수는 없고요. 네. 사학을 인정받지는 못할 거고, 네. 군대 간 기간은 이제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하실 때 군대 갔던 기간을 추후 납부하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추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시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연금 받기 전날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뭐, 추납 제도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는 거하고 나중에 내는 거하고 연금액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크다거나 납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참고해 보셔가지고 하지만 대부분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늦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건을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판단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이제는 모르면 안 되잖아. 이제 전화번호 이제 뭐 웬만하면 외우시고 그래서 그죠? 뭐 전화하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물론 바로 통화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요즘 상담이 밀려가지고 전화 주시면 한 2-3시간 이후에 전화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밀리긴 합니다. 어쨌든 미리 예약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1800-3624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종환님 즉시연금도 있나요? 네, 즉시연금. 즉시연금이 뭔지 아시죠? 돈 내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즉시연금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연금들은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빼쓰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건 실제로 한번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지만 오늘 내고 내일 바로 받는 즉시연금들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자, 김순자님 좋은 정보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김미미님. 최저보증연금 8%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디 보험사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걸로 가입해야 할까요? 현재 8% 연금은 한 군데 회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보험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요. 8% 연금과 비교할 수 있는 회사들이 6% 연금도 있고 7% 연금도 있고 5% 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센터 1800-3624 내일 아침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그린님,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보험사가 망하면 돈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일 텐데, 돌려줄 돈이 있을까요? 네. 자, 우리 그린그린님,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과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은행 보험사가 갖고 있는데, 어떤 건 이쁘니까 보호해주고, 어떤 건 미우니까 보호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단,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모든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건 뭐냐? 보험사가 운영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험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예를 들면, 변액연금이라든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왜냐면 증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미래에셋 증권에서 샀습니다. 그쵸? 미래에셋 증권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삼성전자 주식에 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여러분 돈이 날아가죠. 하지만 그것을 판매한 미래에셋 증권이 망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상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를 이해하시기 전에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미국 채권을 사셨습니다. 미국 채권. 예금자 보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은행 가서 산 건데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가 있어요. 미국 채권에 가가지고 미국원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망하면 여러분 돈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채권을 사실 은행이 망했다. 상관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채권 사셨을 때 그 돈을 은행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 투자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이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안 해주는 상품은 없다.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망했지만 돌려줄 돈 남아둡니다. 망하는 것이지만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CJR님 반갑습니다. 만 54세 남성이신데요. 60세까지 정년까지 근무 예정이십니다. 연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60에서 65세 300에서 350만원, 국민연금 수령한 65세 이후에는 500만원 이상 예상됩니다. 잘하셨네요. 월 50만원 나입하는 개인연금 펀드도 내년 만기됩니다. 60세까지 연장하는 게 나을까요? 연금 개시하고 5년 정도 연금 하나 더 들던지 월 5만원 나입하는 IRP를 75만원으로 증액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60세 정년까지 근무하실 예정이시고 소득이 좀 많으신다면 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연금 펀드가 내년 만기된다고 하셨는데
연금 펀드는 만기가 없습니다. 연금 펀드는 그냥 그 투자하는 상품의 만기가 된 것이지 만기 연장해가지고 계속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TDF를 샀는데 만기가 됐다. 그럼 계속 또 연장해서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기라는 건 없는 것이고 내가 빼는 그날까지 계속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내가 개인연금 펀드에다 넣지 마시고 IRP에 넣겠다. 그러면 IRP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월 75만원까지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연간 900만원을 최대로 세액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납입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납입은 한 달에 75만원씩 IRP에 넣든 개인연금 펀드 넣든 해가지고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넣으셔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는 건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있는 금액에서 수익이 잘 날 것 같으면 계속 연금펀드나 IRP에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연금 펀드나 IRP 운용해보니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면 55세 이전에는 연금을 개시할 수 없지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개시할 권한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연금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 개시해가지고 지금 최저보증연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이 있으니까 이런 연금에 불입을 해가지고 더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특히 연금저축 IRP에서는 수익이 5, 6, 7, 8%가 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보험을 비과세로 가입하신다면 수익도 많지만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출해서 그걸 최저보증연금으로 재투자하시는 방법이 사실 지금 퇴직연금이라든가 IRP를 이용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출 시작하면 그 계좌에는 다시 불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입은 IRP 하시고 연금펀드는 이제 그거는 한 계좌는 인출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계좌를 계속 불입도 하고 싶다 그러면 계좌를 하나 더 트셔가지고 그 계좌에는 불입용 계좌, 얘는 인출용 계좌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연금을 최대한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JMI님 66년생 남편 연금이 95만원 받는데 추납 700만원 하면 12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추납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네. 추납을 700만원 했는데, 연금이 25만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HJMI님, 금액을 다시 받아보십시오. 700만원 해가지고, 만약에 95에서 120만원으로 한 달에 25만원 연금이 올라간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달에 25만원씩 올라가게 되면 연간 300이 올라가고요. 그럼 2년 받으시면 추납한 700만원 다 받거든요. 그죠? 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연금, 분할연금도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보통 추납을 700만원 하시게 되면 한 달에 연금 기준으로 한 7만원 정도 올라가시면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5만원씩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HJMI님이 이렇게 받아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추납 7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계속 내고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또 임의계속 가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추납 700만원만 가지고는 절대 연금액이 한 달에 25만원 이상 증액되지 않습니다. 자, 쭈니님, 연금 박사님 도움으로 오늘 6% 연금 가입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쭈니님. 또 저희 연금 박사 센터 통해서 가입하셨으니까 잘 유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잘 유지하시고 잘 납입하셔서 나중에 행복하게 연금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CJR님, 세액공제 때문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 세액공제 때문에 납입하시고요. 대신에 납입은 납입대로 하고 인출은 인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희아님, 연금 10년 넘었는데 IRP로 옮겨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은 공시 이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IRP로 옮기시면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운용을 잘못하시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면 되는데요. 이게 IRP로 옮기시려면 55세는 넘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55세 이전에는 IRP로 옮기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연금 펀드로 옮기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투자가 가능하다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우매님, 오늘 8% 연금 박사 통해 가입 완료했습니다. 노후 대비 확실한 든든한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좋은 정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 주시고 저희 센터에서 상담도 다 해드리고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또 가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센터에서는 다 비교 검증해서
진짜 노후에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상품은 많죠. 근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연금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죠. 빨리빨리 이 방송 보시면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연금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윤희님 안녕하세요. 연금보험 몇 주입니다. 20년 납입하고 65세 연금 시작인데 부부연 가입이라 부부 한 명 중간에 사망하면 받는 연금이 줄어서 연금 개시전에 해지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7% 가입해서 3,000 냈는데 연금 개시전 해지하면 5,000 정도 받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연금 부부연 가입하셨지만 연금 받는 방법은 하나 가입하셨다면 지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용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부부용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종신용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확정기간용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하셨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신 연금인데 자, 이 연금이 수익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정 이율이라면 무조건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변동 이율이라 하더라도 2000년 초반에 가입하신 연금은 실제 수익은 별로 안 되지만 연금을 지급해주는 지급률 계산하는 경험 생명표 적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받습니다. 2000년 초반에만 해도 평균 수명이 80세, 75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금액이 쌓여도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받으시고요. 종신형으로 무조건 보증기간 한 20년 보증형의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부부형 가입이라고 하셔도 연금 개시 종류를 바꿀 수 있으니까 하셔가지고요. 연금 형태가 뭐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다가 가입하신 것이고 내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는 보증기간 이내에서는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지만 연금을 우리가 받으면서 일찍 죽을 것만 고민하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 걸 중심으로 연금을 먼저 설계하시는 것이 기본이죠. 자, 네이크로방님 최저보증연금보험 4월에 경험생명표 반영됐나요? 네,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결과가 경험생명표가 이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에는 안 좋습니다. 부정적이죠. 왜냐면 똑같은 금액 가지고 더 오래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금액이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생표가 반영돼 가지고 연금액이 다운될 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금리도 현재 안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또 여러 영향이 있어가지고 연금 금리가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이. 그래서 경험 생명표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반영됐는데 이 수익률 때문에 플러스 10이 반영돼가지고 실제로는 플러스 5가 좋아졌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죠. 예전에는 경험 생명표가 반영이 되면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상황상 오히려 경험 생명표를 반영하고도 연금액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도구 0305님, 남편이 71세인데 IRP를 연금으로 개시하고 다시 가입하면 어떨까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IRP가 한 금융회사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그렇죠? 너무 많이 쌓아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개시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소득 있으시니까 세액공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른 금융회사 가셔가지고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서 납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하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김애랭님, 박사님 덕분에 남편과 함께 6% 연금 가입했어요. 네, 오늘 6% 연금 가입하신 분 많이 계시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연금은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해서 나중에 평생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신 분들 나중에 노후에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많이 받으시면서 연금 박사 지나가면 술 한 끼, 술 한 잔, 밥 한 끼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제가 대한민국이 연금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주식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연금 준비가 더더욱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연금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이 연금 박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박사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연금 준비하셨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연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이 평생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내가 목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하더라. 이걸 느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금 박사 통해서 연금 준비하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제가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쉬지 않고 계속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성현님 반갑습니다. 오정원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60세 정년하고 이미 계속 가입 1년은 50만 원 정도 하고 2년째부터 20만 원으로 줄이려 하는데요. 공단에 물어보니 타는 금액은 2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계산은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해서 금액이 그렇게 적게 차이 나는지요. 50만 원 다자니 차이도 없으면서 금액이 커서요. 자, 어쨌든 이미 계속 가입 60세 이후에 내가 연금 받기 전까지 한 3, 4년 더 내시는 게 이미 계속 가입인데 50만 원에다 20만 원대 줄이지 마시고요. 그냥 적정한 금액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까 타는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시는데 내는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몇십 년 내는 것도 아니고 2, 3년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년을 30만 원을 한 2년 더 낸다. 그러면 내는 금액이 얼마예요? 1년 360, 2년이면 한 720. 그쵸? 그렇기 때문에 타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 돈 대비 효과는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더 좋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민연금이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좋습니다. 3개월수 한번 물어보세요. 3개월수. 내가 낸 돈을 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3개월수가 보통 한 10년, 120개월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으니까 꼭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연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너무 숫자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숫자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이 돈 없으면 이 돈 안 내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이주승님께서 30만 원 더 안 내시면 그 돈 가지고 어차피 다 쓸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 일정한 효과만 있다면 연금으로 불입하셔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노후를 생각하면 안정된 저축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노래님 지금 55세인데 연금저축펀드를 분할로 받고 연금저축보험 6%나 7%로 다시 불입하는 것이 나은가요? 현재 평가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55세이시면 연금저축펀드로 연금 개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보장연금 6%, 7%, 8% 이런 연금 가입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최저보장연금들은 납입기간과 더불어 의무거치기간 5년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후에 연금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여러분이 감안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금으로 개시해서 새로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HJMI님 만 54세 여자이며 국민연금 추후 70만 원 받을 예정이고 2년 뒤 월세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연금 가입하려는데 100만 원 정도 비과세 6%가 좋은가요? 3월에 하려다 못했는데 4월이 더 불리한가요? 아니면 센터로 가면 되나요? 월세 받으면 비과세연금 때문에 문제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월세와 비과세연금은 전혀 무관합니다. 비과세라는 말 자체가 세금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서로 합산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비과세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월에 하다 못하셨는데 4월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더 불리해졌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이 센터에서 저희 센터에서 여러분께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버그린님 박사님 보험 2015년도에 가입했는데 이 상품 최저보증 4% 상품인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 연금 상품은요, 납입기간 5%, 거치기간은 4% 보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기간은 5%입니다. 그죠? 네. 거치기간은 4%. 근데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죠? 그러니까 비교해보시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1억 일시나 분할로 넣고 싶은데, 월 55만원 곱하기 60개월, 3,300만 원인데, 추가납 110만원 해서, 월 165만원, 그 다음에 5년 납 60개월, 9,500만원 넣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억 일시납 분할로 가입하시게 되면 월 166만원씩 5년 납하시게 되면 9,96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월 166만원 내셔도 되고, 월 55만원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100만원 추가납입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월 납입 금액이, 총 납입 한도가 월 납입 금액 상관없고요.
총 납입 한도가 1억만 안 넘으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가입하실 때 내가 비과세 코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월 150만 원 코드가 있고 일시납 1억 코드가 있습니다. 요 일시납 보험료 합계액 1억 코드. 요 코드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들어가야 거기다가 내가 얼마를 넣든 간에 1억 이내에 넣으시면 나중에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도우매님 질문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퇴사한 지 8년 정도 되었고 퇴사 후 국민연금을 매월 최저금액으로 납부 중입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예상 수령액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계속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네, 예상 수령은 당연히 낮아지죠. 적게 내는 것이니까. 하지만, 적게 내는 것만큼, 그, 납입액을 줄인 비율만큼 연금액이 다운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적게 내시는 거라도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다른 연금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에 내실 수 있는 만큼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게 좋은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직장 생활하다 할 때 내던 그 정도의 금액, 그거를 퇴사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 시에도 계속 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 과장님 가능하다면 내일 상담차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센터 연락 주십시오. 1800-3624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답변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시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안 되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노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 그죠? 벌써 3년째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연금박사 센터도 벌써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시에스님 감사합니다. 이영수님 반갑습니다. 아침의 노래님 아침 노래 질문 건너뛰어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무슨 말씀이지? 네. 지금 네, 답변 드렸는데요. 네, 답변 드렸습니다. 아침의 노래님 55세인데 연금저축펀드를 분할로 받고 연금저축보험 6%, 7%로 다시 불입하는 것이 나은가요? 그렇죠. 네, 지금 55세 됐으니까 연금으로 개시하셔가지고 그리고 최저보증연금으로 불입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납입을 더 하신다면 연금 펀드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납입을 또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JCK님, 목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연금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에 더욱 든다는 박사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JCK님 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후에 목돈 가지고 있는 건 노후에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 노후에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대다수 분들이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후에 무슨 뭐 내가 월세 받는 게 어떠냐, 배당 받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으시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신연금이 세팅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월세도 받고 배당도 받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종신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대안들은 사실상 뭐 부동산도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자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신형 연금부터 깔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기초연금을 통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트폴리오로 기본으로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버님 25년 6월 65세가 됐는데 현재까지 준비해온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가 60세 정년 퇴직할 때 연금 10억 이상 됩니다. 네. 잘하셨네요. 저는 국민연금 와이프 공무원 연금 준비하고 있어서 65세부터 월 연금 1,000만 원 나옵니다. 이제부터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55세 될 때 퇴직연금 받아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65세부터 연금 1,000만 원 받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사십시오. 괜히 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시고 하셨는데 아니 연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왜 투자를 합니까? 그냥 네, 뭐 장난삼아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하지만 괜히 투자했다가 머리 아프고 막 가슴 떨리고 그 제가 오늘도 영상 찍었는데 그죠? 괜히 투자한다고 했다가 주가 폭락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연금 1,0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주식 막 비트코인 이런 거 바라보다가 놀라가지고 심장마비 죽어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어쨌든 잘 준비되셨다면 이 연금을 잘 뺐을 수 있는 방법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최저보증연금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저보증연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넣어두시고 나중에 연금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뭘 더 하겠다 그러면 그냥 최저보증연금 5, 6, 7, 8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냥 1,000만 원 연금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행복하게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 남은 건 물려주고 가시면 되겠죠? 사실 그래요.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있는 것만 잘 활용하셔도 행복하다.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더 큰 사고 치면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자, 아침에 노루님 감사합니다. 종영리님, 이종영님, 안녕하세요. 10월에 연금저축 펀드 수령 개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연금박사 센터 통해 6% 연금 가입했는데 10월부터는 연금저축 펀드 수령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생각입니다. 잘하셨네요. 지금 연금저축 펀드 TDF 2045로 가입되어 있는데 손실 위험이 있어서 채권형 펀드와 같이 수익률 낮아도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변경해 놓는 것이 나을까요? 손실 위험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TDF로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데 여기다가 채권형 펀드를 더 하시게 되면 안전자산 비중이 그만큼 더 높아지거든요. 개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전자산으로 옮기셔야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사실상 2045가 아니라 2050, 2055, 2060 해가지고 조금 더 주식형 비중이 높은 것으로 갈아타시면 되겠죠. 그거는 개인의 투자 상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누구의 의견 물어보고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금 박사도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하지만 최저보증 연금이 있으시면 최저보증 연금은 어쨌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꾸준하게 불입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으로 옮길지 위험한 자산으로 옮길지는 그거는 본인의 투자에 대한 노하우, 철학을 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TDF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연금전도사님, 의료비 통장으로 어떤 상품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2가지 정도가 의료비 통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IRP, 또 다른 상품을 추천. 의료비 통장이라는 것이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거기서 빼쓰는 것이기 때문에 뭘로 하셔도 사실 상관없겠죠. 연금저축 IRP도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IRP가 나중에 의료비 목적으로 따로 인출할 수 있도록 또 제도가 돼 있거든요. 약간의 의료비 통장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변액 유니버셜 과거에 가입하신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추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는 그냥 예적금, 펀드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자유롭게 돈을 모으시기 바라겠고, 저는 사실 의료비 통장도 준비하지만 연금 한 달에 아까 우리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신다. 그럼 의료비 통장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 연금 받는데 의료비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암에 걸리면 한 2, 3개월만 연금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추천드린다 보다는 결국은 의료비 통장이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세액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의료저축계좌, MSA, Medical Savings Account, 이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박수기님 안녕하세요. 심경욱님, 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809-3624.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다 받고 있으니까 전화가 안 받으면 다시 리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한테, 그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드릴 방법은 저 영상 찾아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박사가 요즘은 연금에는 상당 문의가 많은데요. 저는 방송을 주려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한가합니다. 저희 담당자, 저희 전문가들이 제일 바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해서 사실 그렇지. 원래 회사라는 것이 사장이 제일 한가해야지. 사장이 제일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장은 뭔가 좀 크게 보고 우리 사회의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알려드릴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또 이런 일을 해야지. 사장이 매일 앉아가지고 무슨 맨날 책상 쓸고 닦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한가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이진수님 연금 박사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액연금 50만 원 5년 불입하고 20년 되었는데 11% 수익이었는데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수익이 많이 안 나셨다. 그러면 사실상 이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과거에 변액연금보험들이 사업비도 높고 주식도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갈아타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여금님 감사합니다. HJMI님 감사합니다. 김혜랭님도 감사합니다. 도매님 감사합니다. 휴식이님 3월에 6% 가입했는데 해지하고
8% 가입한 게 좋을까요? 네,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이거는 해지가 아니라 철회하시고 다시 가입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연금박사 라이브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금박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제도와 상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노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지금 현재 15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열심히 교육해가지고 이 전문가들도 연금의 전문가들로 다 육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정확한 상담 드릴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나 모자란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센터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뭐 이상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분과 잡담도 떨면서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하고 싶지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아지시기 있기 때문에 제가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래서 뭐 제 이 한 목숨 다한 날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금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소님 감사하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김만희님 재산 소득 환산 아파트 시가 8억 표준가 8억 6억 중소도시 얼마 소득될까요? 기초연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담이 끝났으니까 저희 센터 1800-3624로 내일 아침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JR님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자 저녁에 푹 편안한 밤 되시고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선거 있죠, 선거. 그죠? 네. 선거는 우리 사회의 리더를 뽑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더를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고생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투표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의 일꾼을 잘 뽑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에 진짜 좋은 리더들이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우리 사회에 훌륭한 리더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